친구들과의 모임, 쓸데없는 회의만 없애도 야근이 훨씬 줄어들 텐데. 생각이 짧네. 회의를 줄이면 각자 고생할 일이 더 늘어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되지. 생각이 짧네?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모자란 사람 취급하다니 순간 기분이 상합니다. 화가 치밉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친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대방을 누르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조언하지만 듣고 있으면 깎아내리는 듯한 핀잔입니다. 자기 자랑도 섞여 있습니다. 뭐든 가르치려 들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과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싸우면 당장 기분은 풀릴지 모르지만 모임 분위기도 깨지고 나도 같은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찜찜합니다. 그냥 모임에 나가지 않거나 친구를 피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친구 때문에 왜 내가 참가하고 싶은 모임까지 버려야 하지? 라는 생각에 억울합니다. 그러나 책 선긋기의 기술은 피하는 것을 넘어서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이라면 피한다고 그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책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먼저 그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과거를 묻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생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자신의 감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참고 넘어가거나 잘못된 부분을 침착하게 짚어주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넘기는 것은 일단 문제를 덮어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아닙니다. 침착하게 짚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짚어준 후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변화가 없거나 말꼬리를 잡으며 공격해오면 자칫 말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모임도 망치고 감정도 상처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통해 과거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대처 방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과 나 둘뿐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임과 다른 사람들이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면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바로 감정의 소리를 듣습니다. 피하고 싶은 감정이 있었다면 대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성적인 사고도 작동됩니다. 감정대로 했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한 책임과 그 이유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싸우려는 기세가 높다가도 둘만 남으면 싸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의 감정보다 분위기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려줄 거라는 은근한 기대도 있습니다. 반면 둘만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질까? 이길까? 꼭 싸워야 하나? 어색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중심은 나이며 내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라고 당부합니다. 화를 내며 쏘아붙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합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만들고 나를 약간 어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상대의 말에 주눅들거나 폭발할 것처럼 보이기보다 꿈쩍하지 않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방법을 살펴보면 1. 적대적이지 않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시돋친 말로 적절히 대꾸한다. 2. 대꾸하지 않고 몇 초간 침묵한다. 3. 상대에게 하는 말에 일부러 웃음기를 뺀다. 1번의 경우 적절한 말을 준비해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다듬은 가시돋친 말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2, 3번을 선호합니다. 일단 말을 안 해도 되니 말로 인한 실수도 없고 대응할 말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과거 1번처럼 하려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말을 더듬거나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저 스스로 창피하다는 생각에 자리가 더욱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도 말해줍니다. 상처받는 이야기를 한 사람의 눈을 2, 3초 정도 똑바로 본 후 살짝 웃어준 뒤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다른 화제를 꺼낸다고 합니다. 침묵과 함께 무시 전략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어 침묵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웃음이 비웃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무례라고 여겨져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능숙하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과 상대방과의 친밀도 등을 고려해 선택할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선긋기의 기술을 통해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저자의 대처법은 한순간의 대처보다 지속 가능한 행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가르쳐준 마지막 포인트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당부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가까워졌다고 다시 풀어지면 또다시 무시하는 행동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서로 조심하며 좋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적당한 선을 긋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